쓰세요. 2CO2 2H2O 3CO2 2H2O 3CO2 4H2O 알지? 얘만 부피가 증가해. 어? 뭐? 계속 쓰라고 이 개똥아. 어? 안 썼다고 또 아이 저 새끼도 안 썼으니까 나도 안 쓸래. 고집 부리지 말고. 다 써슌. 자, 분홍색으로 분자량비 쓸게. 얘네들 분자량이 64, 80, 32, 80 이렇게 고지법대로 분자량을 쓰기보단 4대 2대 5, 2대 1, 4대 5, 2대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알아들어? 얘네들도 7대 8, 대 11, 15, 16, 23, 14, 16, 23, 14, 1, 16, 1대 2, 7대 8, 5대 4. 저거. 야, 잠을 자서 한실 못 오면 자식아 버스에서 잠을 깨서 와야지. 11대 8 이렇게. 생성물질의 분자량비는 뭐 꺼지라고 하시고요, 그지? 자, 반응하는 질량비는 4대 1대 5, 7대 4대 11, 15대 8대 23, 7대 16대 23, 7대 1대 8, 4대 16으로 할까? 4대 1대 4대 맞나? 맞겠지. 4분의 11, 4분의 9, 7대 24. 이거야 왜 분수를 써 또? 10, 32, 33, 9, 11, 40, 33, 18인가? 18. 반응은 질량비야. 없어지는 질량합, 생겨나는 더하기. 질량합 어때야 돼? 같아야 해. 같아야 해. 돼요? 강의 숙제했어요? 네. 동의했어요? 아니요. 셀바를 던질 수도 없고. 이 뻔뻔한 새끼. 개뻑쳐. 윤희 숙제했어요? 네. 예수했어요? 네. 저쪽은 한 그룹, 이쪽은 안 한 그룹. 개똥이더라. 질문하러 와도 되고 2학년 되니까 바쁘지 개똥이더라. 네. 방학 동안 오래니까 내가 그렇게 방학 동안 오지도 않고 또 자, 저거 다 적었어. 문제량비 살짝 적어보면 기억해둬야 될 것들 16, 17, 18, 20은 거의 고유값이야. 그지?
자, 얘네들 2단원에 약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뭐 계속 할 거니까 한 시험 보기 1주, 2주 남겨놓고는 안 할 테지만 그지? 그때도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좀 준비를 안 했네 뭐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때는 문제 연락해 풀고 개별적으로 질문 받는 게 그지? 나의 루틴이랄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시험 보기 한 2주 전 칠보 때까지 얘는 수업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야 질문 있어 막 와서 이렇게 줄 서서 줄 서진 않아. 난 희한하게 줄 서지 않고 내가 돌아다녀. 나 부지런해.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질문 받고 풀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조용조용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조용조용 얘기한다고 해도 목소리 자체가 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수업을 하잖아? 그럼 목이 잠겨. 조용조용 얘기하다가 이렇게 우렁차게 멋있는 목소리로 얘기하다 보면 목이 잠겨. 그래서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목이 잠겨서 섹시한 목소리가 팍 울려 퍼지니까 좀 지나면 잘 안 잠겨. 맨날 수업하니까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일그러져? 확. 자, 아무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달 정도만 읊어댈 거야. 응? 계속 똑같은 말. 자, 전자수 몇 개야? 얘네들 이주기수 소화물 전자 전체 전자수는 10개. 전체 전자수는 10개. 알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야? 분자내의 전체 8개. 원자가 전자수 합은 8개야. 3주기수 소화물도 원자가 전자수 합은 8개야. 수소화물의 특권이야. 봐봐.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원자가 전자 합해봤자 8개 뭐 이렇게 되질 않아. 수소화물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 알아들어? 그러면 3주기 수소화물들은 전체 전자수 몇 개야? 18개. 알지? 얘 2주기는 네온하고 같고 3주기는 누구지? 아르곤하고 같고.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자, 아무튼 되겠어? 내가 얘는 실수로 타이핑한 거라 그랬지. 중간에 실수로 피팅을 한 거야. 니들 분자를 적어줄 때, 아니 프린트 나눠줄 때 28, 30, 32, 34 막 생각 없이 한 건데 얘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둘 만한 건 26이야. C2H2 그지? 얘 분자량 26인 거 알지? 13 관련해서 질량 13 관련해서 나오잖아. 그럼 얘 아니면 또 누구라고? CuHU 누구야 얘 이름? CuHU 벤젠. 얘네 둘. C4H4도 가능하거든. 있긴 C4H4도 있는데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C3H3는 없어. 탄소화합물에서 수소는 짝수야. 탄소화합물에서 수소는 짝수야. 홀수 없다. 수소에서 홀수 CH4, CH3, Cl 홀수인데요.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Cl이나 F는 수소로 취급해 그냥. 알겠어? 수소같이 생긴 애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말이요. 얘 28, 30, 32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7대8로 나오는 게 훨씬 더. 그지? 자주 등장하지 여기 7대8, 7대8. 곳곳에 7대8이요. 7대8, 7대8, 7대8. 그지? 곳곳에 7대8이요. 자, 얘네들은 분자의 형식이 같으면서 7대8이요. 그지? 분자의 형식이 같으면서 7대8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NO와 H2CO, CH 이게 포말데하이드
이 친구는 말이요 30으로 줄곧 나오거든. 분자량 30짜리요 라고 잘 나와. 줄곧 나와. 근데 얘네들보다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이 얘네들이랑 누구랑? 분자량비가 3대 4로 얹혀서 나오지. 누구요? 누구요? C3H4. 얘 분자량 몇이야? 40. 분자량 40은 얘밖에 없어. 아니 물론 이제 아르곤도 분자량이 40이긴 해. 잘 안 나와.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잘 안 나올 뿐이야. 가끔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렇다는 거. 얘네들 34도 얘보다 덜 나온단다. 실수로 타이핑한 거지 얘보다 중요해서 타이핑한 게 아니야. 근데 얘 17g으로 등장을 하거든. 그러면서 누구라고 속여? 나 암모니아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단다. 암모니아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자 여기 제일 유명한 애들이지. 44 11g으로 나왔다. 그럼 얘네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는 거고, 46인데 23g 나왔다. 그러면 NO2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지? 주로 되겠고. 자 질소산화물 매우 다양하다고 했지. N2O2도 있어. 그래서 얘는 30인데 N2O2는 60. N2O4도 있어. 얘는 46인데 걔는 92. 뭐 이렇게. 근데 얘는 N2O3도 있어. 그지? 몇 대면? 11대 19. 응? 질량이 19g 나왔다. 그러면 N2O3. 질량이 38g 나왔다. 그러면 N2O3인가? 질량이 76g 나왔다. 그러면 N2O3. 분자량이 76. 그러면 돼? 야 19 나오면 F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F2가 잘 안 나와. F2가 38이잖아. 자 그리고 N2O5도 있단다. 가장 많은 산소를 거느리는 걔 N2O5야. 근데 N2O5 분자량이 몇 대 몇이겠어? 19대 27. 그지? 그래서 27g 나오잖아? N2O5야. 는 좀 과장이야. 27g 나오잖아? 그럼 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9의 배수. 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아니면 OF2. 얘 108이잖아. 그지? SF4도 108이거든. 안 적었지만. 그 밑에 이렇게 점선 그어져 있고, 여기. 밑에 쓰는 것들이, CF4 제일 유명한 게, C2F4. 그지? 88, 100. SF4, 108. OF2, 54. 그래서 얘가 또 27g 나오면, 그지? 54, 27에 2배잖아. 108이니까 또 27에 4배. 그래서 분자는 똑같고. 알아? O2F2 70, SF2 70, 뭐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질량비, 그지? 얘네들 일단 학교에서 수업 시간 이외에도 연습장에다가 생각나는 것만 적고 끄적거려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몇 개 여기까지 적었어. 생각나는 대로 했더니 여기까지밖에 안 적혔어. 그러면 보고 예쁘게 다시 쓰란 말이야. 엉망진창으로 쓰지 말고 예쁘게 써. 예쁘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 베낀 다음에 만족스럽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세 종이 꺼내서 생각난 대로 써봐.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썼다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이 정도는 생각나겠지. 다는 못 쓰더라도.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럼 한 번 더 보고 베껴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또 까먹고 있다가 한 이틀 뒤에나 다시 또 이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암기가 돼. 내가 방학 때부터 얘기했던 손으로 외우는 거야. 난 손으로 암기해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짓을 하는 거란다. 내가 대학생 때 이렇게 하면서 과목 전체를 암기했어. 알아들어? 빽빽이 쓰듯이 막 엉망진창으로 쓰면 난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 한번 해봐. 응? 해봐. 그리고 이제 분자는 이런 거 익혀서 뭐해 싶겠지만 요번 1단원에서만 쓸 거야 사실은. 3단원, 4단원 그리고 3, 4단원 이 기말고사일 테지. 물질과 에너지, 난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의 세계 선택할 건데 말 건데 뭐 이건 뭐 선택 사항일 테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몰수 계산은 기초에 속해. 습관으로 만들려고 했잖아 내가. 그건 몰수 계산,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비, 분자수비 이거는 습관처럼 이어지는 거고 우리 1단원 문제 이거를 활용해야 될 문제들은 어렵잖아 그지? 1단원만 쓰고 말 거야. 1단원에서만 적용되고 말 거야. 요 1단원의 문제들 엄청 잘 풀어. 그런다고 대학 가서 화학 잘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대학교 화학과 연결되는 건 되려 이제 다른 것들이야. 일단 몰수 계산은 기초고. 기초고 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여기에 더 정통 화학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암기시키는 거니까 알아들어? 얘네들 이거 분자량비 활용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빨아먹혀진단다. 응?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암곡 한번 써보고 알아들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 그죠? 시험 공부도 안 했어. 고등학교 때는. 신기하지? 되려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좀 했어. 엇나가기 전에. 그래서 내 국어를 개무시하는 게 그거잖아. 중학교 때 소설책이나 뭐 시가 이렇게 보기로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서 느낌을 정답으로 잡는 게 말이 되냐? 그러지 않냐?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 보기에서 제시하는 느낌하고 전혀 다른데 정답이 없는데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겁내 쳐맞았다니까. 응? 게다가 그 당시엔 교과서에 감상하는 법 해가지고 시나 소설 감상하는 법 문구가 있었어. 그 교과서 거기에 설명문 같은 걸로. 근데 거기에서 제일 강조한 게 독자의 심상이었거든. 읽는 사람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그 설명문에 써 있었는데 그걸 응용해서 독자의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느껴지는데 얘는 정답이 없어야 되는 게 답이 아니냐 라고 했다가 겁내 쳐맞았어. 진짜 니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와 이 새끼야. 지금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돌아서서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더 맞자고 하는 짓이야. 반항의 표시였지. 돌아섰더니 나와 이 새끼야. 또 때리는 거지. 그래서 꾸벅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하는 게 그거야. 나 이거 공부 안 해. 이게 무슨 공부야? 이건 공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대학 가서 내 공부할 거야. 그래서 엄마랑 조건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대 못 보낸다. 재수도 못 시킨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화학공학과 갈 정도만 되면 그 정도로만 공부하고 최소한으로만 이런 건 공부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해도 갈 성적은 나와서 응? 시험 공부를 안 해봤다니까.
아침에 5분 10분 시험 볼 거면 한번 읽고 그렇게. 그래서 벼락치기를 할 줄 몰라. 벼락치기를 할 줄 몰라. 대학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짓을 했거든 내가. 그 짓을 예쁘게 몰랐지. 대학교 1학년 때는 할 줄을 모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흉내 내다가 이게 좀 비효율적인데 효율적인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찾다가 2학년쯤부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막 한 걸 바로 예쁘게 수업 시간엔 예쁘게 쓸 수가 없잖아. 예쁘게 정리한 뒤에 시험 볼 때쯤 한 달쯤 전에 그 앞에 노트한 거 까먹지. 당연히 복습을 해도 까먹어. 예쁘게 100개 적어.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예쁘게 100개 적어서 연습장으로 연습장에 예쁘게 100개 적은 다음에 걔를 들고 다니는 거지. 원래 노트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래서 걔로 또 이 짓을 하는 거야. 생각나는 거. 한번 베꼈으니까 제목밖에 더 생각나게 돼. 막 제목이랑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대충 생각나는 거 몇 개 안 돼도 적고 나서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 또 다시 펴서 베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덮어놓고 다른 걸 쓰는 거지. 그럼 생각나는 게 좀 더 늘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했어. 그래서 시험 볼 때 그거 한 권을 대충 외웠다고. 근데 너희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이 정도는 되게 짧잖아. 그지? 범위도 좁고 내용도 없고 하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해. 정석대로 접근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과학 분야 요쪽 분야에 대해서 되게 고지식해. 알아? 니들 인터스텔라 이런 거 보면 과학적 원리를 보면서 저거 병신 같은데 이런 생각 하겠어? 나는 해. 이게 막 떨어지는 사람을 영웅이 가서 탁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지. 근데 안 죽어. 난 그런 게 막 결려. 막 머릿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게 걸린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보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알아? 2? 앤드루 가필드인가 뭔가 주인공. 거기에서 엠마 스톤이 막 떨어지는데 이렇게 거미줄로 팍 잡았다가 죽잖아. 잡았는데 우두둑 하고 척추 나가서 죽어. 이야 저렇게 현실적일 수가. SF가 SF에서 중점을 두는 건 사이언티픽이 아니라 픽션이지 픽션. 그지? 그러니까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보면서 걔네들이 과학 이론 내세우는 거 보면 개똥 같으니까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하지만 과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면 그런 거 보면 진짜 물리학자들이 상상력이 엄청나다니까. 자, 아무튼 그래. 정석을 좋아한다고 나도. 근데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했지. 어떻게든 점수만 잘 받으면 좋아. 그래서 이걸 암기시키는 거니까 저 새끼는 왜 저 따위로 허접하게 막 정석대로 풀지도 않고 정석대로도 풀어줄 거야. 요구하면. 자, 그러면 우리 숙제 1-1단원 1을 펴보자. 1단원 1 101쪽 다음 쪽 쭉 넘겨. 흑백 1단원 1 이거 했어? 채점했어? 이거 아래 답 적었다 그랬지? 답 있다고 채점하라고. 자, 화학과 우리생활 나와, 그지? 근데 어떤 학교는 화학과 우리생활 안 하더라. 저희 학교 안 하지 않아요. 시끄러. 넌 말하지 마. 지각까지 한 놈이. 알아. 니네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대충
대충 설명하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이미 지나갔을 테지만 진도 넘어갔을 테지만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이게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왜 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이 내고 싶으면 내는 거야. 자, 그래서 1단원 1에 1번은 뭐 암모니아니까 식량 문제야. 그리고 2번은 가는 누구니? 가. 합성섬유의 나일론이고 나는 폴리에스터야. 알고 있어? 이런 헝겊들 스타킹을 아니면 밧줄을 제외한 우리 몸에 걸치는 것의 대부분이 뭐야? 폴리에스터야. 그래서 기억은 합성섬유이다 맞고 니은에 나는 캐로더스가 개발했다. 캐로더스는 나일론이야. 그래서 니은 틀려. 알아둬야 돼. 그래서 디귿은 맞고 3번은 기억에 제련 기술이니까 철이겠지. 건축물로 활용되었고 니은 속에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높인 뭐라고 써있어? 철근 콘크리트가 발견되었다 라고 나오잖아. 그지? 이게 콘크리트가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지난 교육과정에서 은근 나왔거든. 콘크리트는 말이야 시멘트 하고 모래, 자갈의 혼합물이란다. 그래서 그냥 시멘트보다 더 튼튼해. 더 튼튼해. 그래서 니은은 콘크리트야, 시멘트가 아니라. 기억은 맞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려. 디귿은 시멘트야.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로 만든 후에 점토와 섞은 건축 재료이다. 이건 시멘트에 대한 설명이야. 콘크리트가 아니야. 알아들어?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자갈, 모래의 혼합물이야. 알아들어? 자, 그래서 4번은 LNG의 주성분 누구겠어? 메세인이야. CH4. 그리고 접착제 원료이다. 이거 지난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울고먹은 거거든. 접착제 원료. 혹시라도 학교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HCHO 지웠구나. 포말데하이드. HCHO 아까 여기 30 분열 30에 HCHO 이게 포말데하이드. 얘가 이제 접착제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저런 가구를 붙이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할 때 막 이런 거 붙이잖아. 거기에 쓰이는 접착제 원료로도 사용이 돼. 그러다 보니까 새 집, 인테리어가 새롭게 단장된 집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폼알데하이드가 스멀스멀 기화돼서 날아온 방 안에 이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기체가 있는 거야. 환기를 안 시키면. 그러면 얘는 1급 발암물질이야. 먹으면 죽기도 해. 근데 이제 막 공기 중에서 먹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속도 미식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새로운 집에 들어갔더니 아픈 증상이다 해서 새집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써. 새집 증후군의 원료 물질이야. 야, 새집 증후군 영어로 뭔지 알아? 뉴하우스 신드롬. 증후군은 신드롬이겠지. 증후군이 신드롬이야.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증상이 겹칠 때 신드롬이라고 한다는데 증후군. 나도 뉴하우스 신드롬일까? 막 그랬는데 쳐봤더니 시크하우스래. 시크하우스 신드롬. 좋은 거 가르친다 그지? 5학원이나 할걸. 자, 아무튼 그래? 그렇다는 거고 넘어가. 5번도 넘어가고. 응? 얘들아 6번 봐봐. 6번 뭐 거기 보기는 안 할 건데 가 누구야? 가 에탄올이야. 에탄올. 나는 누구야? 나 누구야? 가 누구야? 나. 가는 에탄올이라고 했지. 나는 누구야? 나는 김규남이요. 뭐 이게 아니야.
아세트산이잖아 이 개똥이들아. 아세트산을 몰라. 어? 아세트산 구조식이야. 아이. 분자 모형이야. 돼? 넘어가. 그러면 9번은 안 하는 거야. 9번은 내가 몰롱도인데 안 지워버렸어.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자. T도 C기업에서 분자량이 X, 20, 10 분자량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분자량 10짜리 없어. 20은 있는데 10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만든 거야. 분자 없는 거 만든 거야. 가끔 이렇게 돼. 이런 문제 나도 별로 못 봤어. 자, 그래서 부피가 뭐야? 12, 6, 뭐야? Y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 252 질량이 자 부피비 분자수비 밀도비 분자량비 알지? 자 보여? 얘 12리터로 가져가면 질량이 몇이 돼? 10g 되지? 돼? 그러면 밀도비가 1대5가 되지? 돼? 밀도비가 1대5니까 X는 4가 되겠네. 알아? 밀도비 분자량 B. 그리고 말이야 12리터가 10g이니까 24리터가 20g이지. 1몰의 부피는 24리터야. 그지? 1몰의 부피는 24리터고 분자량비가 2대1이잖아. 20, 10이니까. 근데 6리터가 5g, 4분의 1몰. 얘는 5분의 1몰이지. 그지? 돼? 5대4. 니들은 할 수 있어. 간발해. 간발해 맞아? 일본어? 할 수 있어. 그래서 y를 계산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보기를 해결해주면 좋겠고. 알아들어? 요거는 이제 없는 거니까 다 계산해야 돼. 그리고 넘겨. 11번 봐봐. 철의 재련 반응이 나와. 그지? 철의 재련 반응과 에타인의 연소 반응이 나와. 철의 재련 반응 내가 계속 외우라 그랬지. 외우는 게 좋아. Fe2O3 적철석이지. 적철석. Fe3O4 자철석. 그지? 지난주에도 알려줬지. 철석. 그지? 철광석은 철석. 이렇게 있는데 Fe2O3니까 A는 3. 산소 3개 뺏어야 되니까 CU가 3개 필요해. 그리고 B는 2가 되겠지. C2H2 아까도 했어. 여기 적었던 거 C2H2 26. 개수가 말이야 탄화수소가 연소될 때 수소의 개수를 2로 나눠봐. 그랬을 때 홀수가 나오잖아? 그럼 탄화수소의 개수가 2가 돼. 그지? 그래서 이거 봐. 메테인 같은 경우에 수소 4개 있으니까 나누기 2 하면 2 나오지. 짝수지. 개수 1이야. 2로 나누면 짝수지. 다 짝수라서 개수가 1이야. C2H6를 생각해봐. C2 에테인이야 에테인. C2H6는 나누면 3 나오지. 홀수잖아. 걔 개수는 2가 돼. 연소 반응에서. 알아들어? 탄화수소에서 수소의 개수를 2로 나눴을 때 홀수가 나오면 개수가 2가 돼. 에타인 같은 경우에도 B는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에타인도 B가 2가 돼. 에타인의 개수.
그러면 C는 4가 될 거고. 알아들어? 자, 12번 문제 한번 안 푼 사람들은 읽어봐. 어떤 내용인지. 화학 반응식 외워주는 게 좋다. 읽었어요? 안 읽었지? 동희. 읽었어? 자, 얘 화학 반응식, 그지? 익혀두고, 얘 W1, 얘 플라스크까지 W2 더했더니 반응 후에 W3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반응 전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W3에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지. 날아갔어. 뚜껑을 닫지 않았으니까. 알아?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상태야. 자, 그래서 얘네 등식이 성립되려면 W3에 이산화탄소가 더해져야 하고. 돼? 그러면 이때 WCO2는 어떻게 돼? 질량이 W1 더하기 W2 빼기 W3가 되는 거야. 알지? 자, 근데 말이야. 우리 말이야. 말이야. 어? 탄산칼슘 화학식량 몇이게? 지난주에 내가 화학식량 3개 써줬니? 기억해두면 편리한 거 CL은 58.5 화학식량 CaCO3 KHCO3 몇이야? 100 CaCl2 111 이렇게 3개는 좀 익혀두는 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 이산화탄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여기에서 여기 빼준 거, 그지? 근데 말이야, 요 화학식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탄산칼슘을 만약에 100g을 완전히 반응시켜 염산에 싹 다 반응했어. 그럼 이산화탄소 몇 그램 생겨? 1대1이잖아 개수비가. 1몰 반응하면 1몰 생겨. 동의가. 그럼 몇 그램 생겨? 44g이 생겨. 알아? 전체 질량이 44g 줄어. 만약에 얘가 10g 반응하면 몇 그램 줄어? 4.4g 줄어. 1g 반응하면 0.44g 줄어. 5g 반응하면 2.2g 줄어. 알지? 응? 자, 이러한 비율을 이용한 내용이야. 12번은. 그래서 W1이 Xg이고, 그지? 탄산칼슘이 Xg 반응하고, W2가 220g이고, W3가 몇이야? 225.6g이야. 이렇게 하면 얘가 CO2 질량이지. 그지? 돼?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럼 CO2 질량은 어떻게 돼? X 빼기 5.6g이야. 돼? X 빼기 5.6g. 되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어? X를 계산해? 못하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몰수 하고 얘 몰수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100분의 X몰 CaCO3 몰수 하고 이산화탄소는 44분의 X 빼기 5.6 그지? X는 10
나올 거야. 돼? 어? 내가 방금 이거 계산했겠어? 아니요. 그냥 5.6g 보면 10g에서 4.4g 빠졌나 본데 라는 상상을 한 거야. 아, 그럼 X는 10g 하면 딱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알아들어? 만약에 얘가 225.6이 아니라 222.8 하면은 2.2 줄였겠지? 그러면 X는 5g이겠지? 뭔 말인지 알아? 대충 11의 배수 관계로 이렇게 질량이 줄 거란 말이요. 그럼 소수점이 0.2g이면 2.2 아니면 242 11의 약수로 24.2g 뭐 이런 거 떠올리겠어? 그치? 2.2가 가장 타당할 거 아니야. 그럼 X는 5g이겠지. 돼? 그래서 내가 100에 44 요 비율, 질량관계 비율 익혀두면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이걸 막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풀겠냐고.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은 맞겠지 뭐. 돼? 돼? 그러니까 집어내기 겁나 편해. 그래서 내신에서는 요 탄산칼슘이 염산과 반응하는 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은근 사랑하는 문제니까. 자, 13번 문제를 보면요. X2, Y2를 넣고 반응시켰어. 야, X랑 Y에 원자량비가 7대 8이래. 질소랑 산소네. 그지? 그럼 NO2겠네. 뭐 N2네, N2O. 그지? NO2가 아니라. 그러면 이 그림은 진짜 엉망진창인 거지. 왠지 알아? 질소가 산소보다 커. 질소가 산소보다 크고. 야, N2O 생각해봐. 중심 원자 누구겠어? 지랄한다. 질소야, 이 바보야. 질소에 질소 산소 매달리는 거야. 아닐 것 같지? 내가 루이스식 그리는 방법 알려줬는데 이 개똥 같은 새끼 아주 자신있게 오오 그래네. 아무튼 또 설명하려고 해.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더라. 뭔 그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공유전자성 3개고 산소는 2개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분자 구조를 보면 야이씨 이거 개똥같이 만들었네 라는 생각. 아무리 지멋대로 만들면 그럼 그림을 바꾸든지 시장. 엄청 고지식하다고 원래 내가. 근데 니들 점수 맞게 하겠다고. 자, 아무튼 그럼 N2O2 반응해서 N2O가 되지. 그지? 44가 돼. 질량비는 얘가 되거든. N2 2개, O2 하나. 근데 반응식은 이렇게 되지. 근데 NO2니까 질량비는 얘랑 똑같아. 7대 4 대 11. N2O가 되는 건. 그래서 생성물은 두 가지다. 야,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그 그림을 보고 현혹되거든. 그림 보고 현혹되지 말자. 반응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고 생성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겨나는 거야. 반응 전과 후에 현혹되지 말고 X2와 Y2가 반응물질인 건 알겠지? 생성물질이 누구야? X2Y라는 걸 알겠지? 이 상태에서 개수만 붙이면 돼. 자, Y 두 개인데 하나야. 그래서 이게 개수 2고 X 4개가 돼야 되니까 2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거기 그림을 보면 야, X2 4개에다가 Y2 3개 있고요. 응? 그리고 반응 후를 보니까 X2Y가 4개가 생기고 Y2가 1개가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틀려. 근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반응 전과 반응 후를 그림을 보고 그대로 써. 반응 물질이 반응 전이 아니야. 생성 물질이 반응 후가 아니고. 알아들어?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은 변화 없어지는 만큼 생겨나는, 그지?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화학 반응식의 양론식 세우는 거 있잖아. 반응 전, 반응 후. 이게 그림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그림을 체크하는 거야. X 4개. 그지? 반응 전에 X 4개, Y 3개. 반응 후에 보니까 Y 1개, X2Y가 4개. 이렇게 표기하는 게 그림이야. 알아들어? 이렇게 표기되는 게 그림이야.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반응을 통해서 4개 없어지고 2개 없어지고 4개 생겼으니까 2대 1대 2네를 해도 되고, 그냥 반응물질에 해당하는 녀석 적고 생성물질에 해당하는 녀석 적은 다음에 개수관계만 맞춰도 화학 반응식은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알아들어? 그 방금 전에 막 4x2, 3y2, 4x2y, y2 뭐 이렇게 화학 반응식 엉뚱하게 쓴 거 있잖아. 틀리게. 겁나 많이 이렇게 틀려. 엄청 많은 놈들이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알아, 동의? 숙제 좀 해, 개똥아. 네. 못하겠으면, 가져와서 같이 풀든지 내가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구경 좀 하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나도 해봐야지, 해야지. 응? 2학년 되니까 겁내 바쁘지? 학교 가니까 방학 때 올 걸 그랬지? 이 새끼들아. 방학 때 그렇게 그냥 하고 나서 질문해. 시간 내서 와. 막 지랄했는데. 지랄! 방학이 더 바빠?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어, 누군가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 아무튼 되겠니? 자, 넘겨보면 넘기지 말고 14번 보면은 메테인 반응이지? 얘야. 그지? 반응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메테인이 X몰, 산소가 1몰 반응했는데 이산화탄소가 0.2몰 생겼어. 메테인이 0.2몰이라는 얘기지. X는 0.2야. 그래서 돼? 그리고 말이야, 수증기가 0.4몰 생기겠지? 1대 2니까, 그지? 화학 반응식만 쓰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 그리고 말이야, 산소는 1몰에서 0.4몰 없어지니까 0.6몰이 되겠지? Z는 0.6이야. 그래서 돼? X 0.2, Y 0.4, Z는 0.6.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그렇고요. 자, 넘겨봐. 15번. 15번 문제를 보면, 얘들아, 1g당 분자수 11, 7 나왔어. 그러면 가와 나의 분자량이 7, 다의 분자량이 11. 돼? 엇갈리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1g당 나오면 1g당 분자수 부피 이런 거 나오면 분자량 분의 1이라고 그랬지. 분자량 분의 1. 가분의 1 대 다분의 1이 11대 7이야. 그럼 가의 분자량이 7, 다의 분자량이 11. 서로 반대로 올리자고. 그지? 내가 1월 말쯤부터 그렇게 막 주장했지. 야, 풀이 과정은 이제 충분히 보여준 것 같으니까 숙제를 제대로 해왔다는 가정하에. 기억나? 그때부터 반대로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의 분자량, 가의 분자량 7, 다의 분자량 11. 뭐야? 28대 44 같지? 그지? 그러면 가의 x2지. 분자량 구성 원자수가 2니까 나는 yz지. 분자량 구성 원자수가 2니까 다는 y2z 아니면 yz2지. 근데 z가 y보다 크대. 가 누구야 그러면? 아까 제일 앞에 con2지. n2야. 28. 그지? x는 질소야. n2. 나는 누구야? CO야. CO. Z가 산소고 Y가 탄소야. 다는 누구겠어? CO2야. 오키도키. 요래돼.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비는 가 대 다는 21대 22이다. 가가 7분의 2, 다가 11분의 3. 그지? 돼? 아니면 11 곱하기 2, 7 곱하기 3 하니까 앞뒤가 바뀌었지? 디귿은 위아래만 그냥 곱해도 돼. 2 곱하기 11, 3 곱하기 7 돼? 그래도 된다고. 원자수니까. 야, 오래간만에. 이거 앞 시간엔 이건 정리를 안 했네. 에이구야. 야, C2H4, C2H2, C6H6, C3H6, C4H8, CnH2n. 그지? 지금 뭐 같아? 실험식 들어봤지? 실험식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물질을 표현한 거. 얘 가장 간단하게 CH. 얘가 실험식이야. 얘 실험식은 CH2, 그지? 그리고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친구는 얘네 셋이란다. HCHO. 얘 포말데하이드란 친구인데 분자식으로 쓰면 CH2. 얘는 시성식이라는 화학식 표현이야. 근데 시성식은 아마 정상적인 과정대로 보면 화학 반응의 세계. 알아? 뭐지? 맞지? 제목이 맞겠지? 아씨, 아무튼 사람 이름 못 외우고 뭐 책 이름 못 외우고 막 아무튼 그지? 아직 화학 반응의 세계 교재는 타이핑을 못해서 물질과 에너지 타이핑을 마무리했는데 얘는 아직 타이핑이 마무리가 안 됐어. 거기에 마지막에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시성식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CH3COOH 이 이름 뭐라고? 아까 나는 누구야 했을 때 아세트산의 시성식이야. COOH 있으면 신맞나 이게 산성을 만들어내는 작용기다 해서 카복실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자식은 어떻게 돼? C2H4O2야. 그지? 근데 분자식은 이건데 실험식은 이거겠지. 가장 간단한 정수율로 표현한 화학식. 실험식.
얘 말고 CuH12OU 누구야? 얘 포도당, 그지? 단당류 알아?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인가? 갈락토스, 그지? 세 가지야. 걔네들 다 이거야. 걔네 셋 다. 얘들아, 갈락토스. 갈락토스. 젖, 밀크 하고 연결된 거 한다. 갤럭시.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갤럭시. 어원이 뭐게? 밀키웨이야. 밀키웨이. 우육딜. 은하수. 알아 몰라? 나 누구랑 대화하니? 야, 이거 자는 거야? 내가 이 얘기한다고? 은하수의 그 기원이 되는 그리스 신화가 헤라클레스야. 헤라클레스가 제우스 아들이잖아. 근데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지. 원래 본부인은 헤라잖아. 헤라 여신. 근데 헤라클레스가 그 자기 아들 안 죽게 만들겠다, 신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걔를 헤라 젖을 빨아먹으면 신처럼 된대. 안 죽는데. 그래서 몰래 아기 때 헤라 젖을 물린 거야. 자고 있는 곤이 자고 있는 헤라 젖에다가 헤라클레스를 이렇게 입을 물리니까 막 쪽쪽 빨 거 아니야. 배고파서 막 쪽쪽 빠는데 힘이 너무 세서 헤라가 아팠대. 하고 밀쳐냈는데 이게 빠는 힘이 너무 세니까 쭉 뽑아내면서 쭉 빨리니까 이게 그 헤라 젖이 이렇게 하늘에 알알이 박혀서 그게 밀키웨이의 기원이 된 거야. 갤럭시야. 아까 그 갈락토스랑 포도당이랑 이당류가 되면 이게 젖당이 돼. 젖당. 우유에 들어있는 당해서 뭐 그렇대.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얘도 실험식이 어때? 똑같지? 그지? 분자량은 30, 60, 180. 얘네들은 7의 배수라고 했고, 그지? 얘네들은 13의 배수고, 그지? 이렇게 되면 얘네들 같은 줄에 있는 애들 있잖아. 응? 엄청 오래간만에 수업을 하는 거라 까먹었을 수 있는데 1g 속에 원자수, 분자수는 당연히 달라. 분자량이 다르니까. 원자수가 같단다. 실험식이 같으니까. 그지? 예를 들면 CH2 30분의 4가 되잖아. 30분의 1에다가 원자수 4개. 얘는 60분의 8이잖아. 같지 그러면? 돼? 얘는 180분의 24잖아. 같지? 그지? 쟤네 셋이 제일 잘 나오거든. 전체 원자수뿐 아니라 탄소 원자수, 수소 원자수 개별적으로 해도 똑같아.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1g 속에와 같은 단어 뭐라 그랬어? 기억나? 단위 질량. 그지? 단위 질량당 원자수도 마찬가지야. 단위 질량당 원자수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말 뭐라 그랬어? 같은 질량. 그지? 같은 질량 나와도 분자량분의 1 하라 그랬지. 또 Wg 해도 분자량분의 W지만 분자량분의 1 하라 그랬지. 그냥 비율로만 정리하면 되니까. 기억나? 그러니까 1g 속의 원자수, 단위 질량당 원자수, 같은 질량 속의 원자수. 뭐지 또 마지막이? Wg 속의 원자수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지금 탄소화합물들이잖아. 탄소화합물들은 보통 어디다 써? 얘네들 어디다 써? 연료로 써.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지? 연소 방식. 타는 연료. 연료로 쓴단 말이야. 기름, 그지? 그러면 원자
분야수를 묻지 않고 1g을 연소시켰을 때 연소시킬 거야. 어? 연소시킬 건데 탄소는 연소되면 뭐가 만들어져? CO2. 물. 알면서 얘기 안 한 거야? 개무시하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 변태같이 잘생긴 사람 무시하는 게 습관이구나. 자, 아무튼 그리고 수소는 연소되면 누가 만들어져? 물 만들어지지. 방금 그건 강민이도 얘기했어. 들었어?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강민이가 알 정도면 바퀴벌레도 알아. 다 알아. 모르는 게 어딨어. 다 알아. 그지? 자, 그래서 수소는 물이 돼. 그러면 얘네들 실험식이 같은 친구들은 1g을 연소시킬 때 아니면 같은 질량을 연소시킬 때 다른 질량을 연소시킬 때 연소 생성물 양이 똑같다. 양이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양은 질량 부피 뭐지? 몰수 상관없이야. 아무거나. 그지? 똑같다는 거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양 똑같다. 질량 부피 몰수가. 알아들어? 생성되는 수증기의 양 똑같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말고도 1g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 필요한 산소의 양은 똑같다. 그지? 저 정도까지 이어가자. 이거 우리 방학 때 설명해 준 내용 중에 하나야.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니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그냥 대여섯 번씩 수업을 반복해서 하니까. 근데 어떤 반은 하고 어떤 반은 안 해서 또 알지? 니들 이름도 못 외우듯이 하고 까먹고 중요한 내용은 다 해. 중요한 내용은 다 하는데 저것도 방금 막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알지? 그렇다. 되겠냐? 자, 그리고 18번 봐봐. 18번 보면은 가나 다인데 YZ, YZ, XY 23, 22, 23이야. 아이고야. 그러면 나의 분자량이 23 1g당 부피가, 그지? 가와 다의 분자량은 22, 그지? 분자량비가 22 대 23이야. 23은 누구라고 했어? NO2라고 했지. 그럼 나가 N과 O야. 가는 누구였어? N2겠지. 44 대 46이니까. 그지? 다는 누구겠어? CO2겠지. 그러면 셋 다 산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Y가 산소고 Z는 질소고 X는 탄소겠네. 느낌 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되냐? 위에 거 봐봐. 위에 거 보면은 A와 B는 각각 X2, Y6, X3, Y4 뭐겠어? 뭐 같아? C2H6, C3H4 분자량비 몇 대 몇? 3대 4. 그러면 얘네들 2리터, 4리터가 있는데 4리터, 4리터로 만들어봐. 4리터면 4W, 4리터면 3W, 그지? 밀도비, 분자량비. A와 B의 분자량비가 4대 3이란 말이야. A가 4, B가 3. 그러면 A가 X3, Y4고 B가 X2, Y6겠네. 돼? 느낌 와? 내가 이렇게 주저리 던지고 있는 얘기가 칠판에 안 쓰고 지난 겨울방학 1월 달에 내가 자랑했던 내용 중에 하나. 나는 수능 문제를 눈으로 쭉 훑으면서 답을 봐. 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아이고야. A는 X3, Y4네. 뭐 이렇게. 이해돼? 자, 20번 문제를 봐봐.
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야. 그지? 아, 이거 지워버리자. 괜히 간직하고 있었네. 쉬는 시간 주시면 돼요. 뭐? 쉬는 시간. 없어. 어디 있냐 그런 발칙한 생각을.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쉬고 싶어? 이 자식이 말이야. 화장실 급해? 갔다 와. 화장실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자고 싶어? 네. 아니야, 자지 마. 참. 그만 자. 그만 자라고 이 자식. 강민아, 너 오늘 토요일에 몇 시까지 자는 거야? 저요? 2시까지 자냐? 아니 1시 반이에요. 1시 반까지. 대단하다. 허리 베겨서 못 자지 않냐? 자, 아무튼 침대가 좋은 건가 봐. 에이스인가 봐. 일단 이런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반응식 먼저 쓰라고 그랬지. A 더하기 EB, EC 있는데 1번이 질량비가 1대2가 되고 반응 후의 질량비가 1대23이야. 야, 질량비가 나오잖아. 무슨 법칙? 질량 고정 법칙. 위에 더하면 3g, 밑에 더하면 24g. 위에도 24g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24g이 되려면 얘가 8g, 16g이면 되겠지. 돼? 겁나 단순하다. 그럼 7g 없어지고 16g 없어지고 23g 생기고. 야, 23 나오면 NO2지. 얘는 N2네. 얘는 O2네. 이렇게지. 그지? 아까 쓴 거 알지? 써있던 거 알지? 그대로 똑같이 써져 있어. 그래서 자, 2번엔 어떻게 돼? X 대 Y의 질량비로 있고 5 대 23. 그지? 그러면 반응하는 비율이 똑같지? 23 생겼으니까. 그리고 7g 없어지고 16g 없어지고. 그지? 그럼 더하면 21g, 7g, X 대 Y는 1 대 3. 돼? 그지? 보기는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질량비로 등장을 하면 은근 땡큐한 거야. 저기 써놓은 거랑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21번 봐봐. A랑 B로 돼 있는데 A랑 B로 돼 있는데 가나다가 1대 3으로 돼 있고 1대 1로 돼 있고 1대 1로 돼 있어. 그지? 근데 단위 질량당 원자수 상대값이 26, 15 이렇게 나왔어. 야, 26 나오면 누구야? C2H2. 생각하라 했지. 그리고 15는 30. 느낌 와? 30하고 원자수는 모르니까 일단. 그리고 문제 속에서 그 단위 부피당 B 원자수 상대값이 나오지. 그지? 단위 부피 그러면 몇 리터? 1리터. 몇 밀리리터? 1밀리리터.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같은 부피의 분자수가 같으니까 분자 하나에 들어있는 비원자의 개수를 의미해. 돼? 그러면 얘가 3이면 얘도 3이지? 3, 3이지? 돼? 이렇게 되는데 야, 26하고
16하고 15야. 13하고 30하고, 그지? C2H2랑 C2H6가 생각나지? 그러면 얘는 C2H6고 얘는 CuH6이겠네. 그렇지 않니? 얘는 C2H2겠네. 아까 분자량 쓴 거.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든단다. 돼? 그러면 얘네들이 1몰 1몰 섞이면 탄소 4개, 수소 8개. 그지? 개수가 B가 2배가 되고 A가 절반인데 질량비가 6이야. 1대 12가 되지? 딱 맞네. 그지? 아까 분자량비 쓴 거에서 이거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것들 대충 던져서 맞추면 좋아. 안 그러면 관계식 연락해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돼? 정석대로 문제 푸는 건 나중에 할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알겠어? 아까 그 1g당 그거 했더니 다른 반에선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했더니 같은 문제를 풀어도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23번은 나중에 풀어줄게. 아니 앞 시간에서 했거든. 근데 앞 시간에서 그 1g 그걸 안 했단 말이야. 알아들어?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가가지고. 자, 2단원 내용을 살짝 정리해보자. 아니, 난 2단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줄 몰랐어. 2단원 쉽다고, 그냥, 1단원에 비하면 2단원 왜 이렇게 껌이에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럼 정리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17쪽 해봐. 17쪽. 이거 했니? 안 했지? 전기분해가 나와. 그지?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에서 전기분해가 나와. 야, 전기분해가 플라스극에서 전자를 빼앗기고, 왜? 플라스극 자체가 전자가 부족한 쪽이잖아. 전자가 없어.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가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마이너스극은 겁내 많은 거 아니야. 바글바글해. 전자가 남아 돌아. 남아 돌아. 왜 만원 전철에 문 빵 열리면 사람들 튀어나가듯이 전자가 빨리 나가고 싶어해. 그래서 물질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전자 너 이거 받아가. 그리고 막 던져준단 말이야. 그럼 받아가고 플러스로 가면 너 전자 어디 있어? 그리고 뺏어가. 그래서 플러스에서 물질이 전자를 빼앗기고 마이너스에서 물질이 전자를 얻어가. 그랬더니 결합이 끊어졌어. 그지?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는 전기분해를 통해서 화학결합엔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는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에서 전자를 빼앗기잖아. 무슨 반응이야? 전자를 빼앗기는 반응. 산화 반응이야. 산화. 악시데이션. 영어도 잘해. 잘생긴 게. 나 진짜. 마이너스에선 전자를 얻어내잖아. 그지? 자, H2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NaCl. 플러스에서 누가 얻어져? 뒤에 있는 게 얻어져. 원래 정림성도가 큰 녀석을 뒤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얻어지는데 O2 또는 Cl2의 형태로 얻어져.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앞에 써져 있는 거 H2가 얻어져. 야, 순수한 물엔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래서 누구 넣어줘? 전해질로. 황산나트륨 넣어줘. 이거 좀 기억해 주자.
황산나트륨 화학식 써봐. 그랬더니 나트륨하고 몰라 이지랄 하면 안 돼. 반응식 화학식 알아야 돼. 알겠어? 니들 막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썼어? 그랬는데 몰라 그러고 애교 떨면 나나 맞게 해주지. 니들은 맞게 해주겠냐고. 나야 귀여우니까. 알겠어? 니들은 다 외워야 돼. 난 알고 있지만 선생님한테 이렇게 재롱 떨어주면 선생님 막 회춘하고 그러니까 막 재롱 떨어주고 규남이 귀엽다 그러고 점수 주고 그랬으니까. 니들은 그러면 안 돼. 선생님 막 토한단 말이야. 몰라 그러면. 너 왜 표정이 그 모양이야? 화장실 갔다 왔대요. 아 그래? 토하고 오게? 속상하다. 아무튼 돼? 단순함기에 가까워서 암기하자는 거야. 산소 무슨 기체? 어떤 성? 조연성, 수소, 가연성.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정리해 보면 2대1의 부피비. 동그라미 쳐. 여기에다가 분자량 비율을 적어보면 분자량은 2와 32지만 비율을 적은 거야. 그러면 8대1 그지? 질량비 돼? 되니? 지금 요 페이지는 말이야 우리 기본 교재에서 그대로 따왔어. 왜? 단순함기니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그림에 A, B 이렇게 있으면 A가 누구고 B가 누구야? 2대1이니까 얘가 수소고 얘가 산소네. 그리고 내가 겨울방학 때도 후회한 게 있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지웠어야 되는데 뭐 깜빡하고 안 지웠다. 그 얘기 했는데 기억을 못 하겠지? 깜빡하고 안 지운 거야. 그러면 얘랑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너스고 얘랑 연결되어 있으면 플러스이겠지.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서 그림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아들어? 자, 그리고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한단 말이야. 액체 상태로. 그러면 얘는 플러스에 염소, 기체가 얻어지고 마이너스에 나트륨이 얻어지겠지. 알아?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자,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되게? 플러스 극에 염소 기체가 얻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극은 수소랑 이렇게 된단다.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해질로 누구 쓴다고? 황산나트륨 쓴다 그랬지. 황산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가서 황산이온이 못 받쳐? 자기가 전자를 빼앗기지 않아. 옆에 있는 물을 던져줘. 그지? 그래서 물이 가서 전자를 잃어. 그러고 나서 산소가 얻어지는 거야. 황산이온이 들어있는 애들은 수용액을 전기분해하잖아? 그러면 플라스틱에서 산소가 얻어져. 황산나트륨뿐 아니라 황산이온이 들어있으면 황산을 넣고 전기분해해도 플라스틱에선 산소가 얻어져. 수용액도. 황산 수용액도. 마이너스에서 수소가 얻어져. 수소이온으로 가니까. 그러겠지? 수산화나트륨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트륨이온이 들어있는데 물하고 같이 있잖아? 나트륨이온은 물론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만 주변에 있는 물을 던져. 자기는 안 가.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나트륨이온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가 들어갔는데 전자를 얻어오는데 주변에 나트륨이온 말고 다른 녀석이 있다. 야, 네가 전자 좀 받아라 하고 대신 준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 전기분해돼서 수소가. 알아들어? 이거 교육과정이야 아니야? 교육과정 아니야. 선생님 마음이라서 그래.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줘 본 것뿐이다. 자, 액체냐 수용액이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 종류가 달라져. 알아들어? 자, 한 페이지 넘겨. 18조
18조. 다 개원했어? 내가 또 귀여운 짓 하면 또 토하러 갈 거야? 자, 18쪽에 보면 괄호 1, 괄호 2가 있는데 얘는 지난교육과정 내용이야. 괄호 1, 괄호 2는 지난교육과정 내용인데 이번 교육과정에 어디로 넘어온 줄 알아? 물질과 에너지로 넘어간다. 고체. 물질과 에너지 일단은 이 기체, 액체, 고체거든. 물질의 상태. 고체 속에 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 근데 말이야, 전기전도성 하고 나오고 있는데 금속결합 물질이 화학결합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만 나오잖아, 그지? 우린 이거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정리해 줄게. 슬그머니 끼고 넣는 거야. 왜? 학교 선생님은 못 믿어서. 못 믿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맘이거든. 근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잖아. 이온결합은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결합, 어떤 성질에 의한 결합이야? 점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야. 그지? 근데 공유결합은 점정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야. 그지? 점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아니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공통점은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지키는 결합이야. 그지? 근데 말이야, 금속결합은 말이야 점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거든. 점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인데 옥텟 규칙은 신경도 안 써. 이런 차이가 있단다. 차이점과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 차이 알아? 공통점, 뭐 차이점 이렇게 돼? 근데 말이야, 금속결합에서 점정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입자랑 이온결합은 누구나 누구 사이의 점정기적 인력이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점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지.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점정기적 인력이야. 저 금속의 최외각전자, 원자가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불리는 거 알아? 왜? 금속의 최외각전자는 원자핵에 영향을 잘 안 받아. 잘 안 땡기고 있는데 다른 원자에 비해서 세게 땡겨지질 않아. 왜 그러겠어? 멀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나 옆에 원자로 가야지. 그리고 자기 원자를 찾아가잖아. 막 옆에로 가고 저기로도 가고 막 아무 데서나 막 지내. 그래서 그 자유전자의 양이온 막 끌려서 여기저기 다 붙는단다. 그래서 충격을 가잖아. 안 깨져. 자유전자도 같이 가서 붙여주거든. 찌그러지기만 해. 그걸 뭐 전성 연성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설명해봤자 지난 교육과정이고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자, 전기전도성 고체와 액체와 수용액이지. 그지? 금속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고 액체에서 흐르고 수용액에선 작대기 그었잖아. 왜 작대기를 그었겠어? 금속이 수용액이 돼? 네. 안 돼. 물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었어. 우와, 오늘 밤에 컵에 물 받아놓고 동전을 이렇게 100원, 200원, 뭐 500원 이렇게 집어넣고 자고 있었더니 동전이 사라졌어. 녹았어? 가져간 거야. 누가 돈 가져간 거야. 야, 금속이 녹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누가 가져간 거야. 그지? 동전이 뭘 물에 녹아. 너 바보야. 그지? 가져간 거야. 아빠가 가져가든지 엄마가 가져가든지. 누가 돈으로 장난쳐? 그러면서 이렇게. 그지? 가져간 거야. 안 녹아. 안 녹으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선 전류가 안 흐르고 액체에서 흐르고 수용액에서 흐르고 안 흐르고 그지? 안 흐르고 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말이야. 이유가 뭐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자유전자가 없어요. 아, 지랄한다. 이온이 고정돼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누가 이동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해. 자유전자 없어. 네. 알았죠? 네. 자, 얘네들이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뭐야? 뭔 뜻이야? 떨어지는 이동할 수 있는 그게 뭐죠? 모바일 폰 몰라? 네. 모바일 폰 그랬더니 휴대할 수 있는 뭐 있다 했지. 진짜로 그렇게 번역을 한 놈이 있어. 그게 그렇게 번역한 새끼가 동국대를 갔어. 유신 같은 게 옛날에 그랬다고 진짜. 그래서 고정되어 있어. 누가? 이온들. 양이온과 음이온이 꽉 붙잡혀 있어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얜 액체나 수용이 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고체일 땐 이온 결합 물질에 이온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존재하는 과정에서 액체가 되면 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있던 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고정되어 있다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이동하는 입자의 종류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거든. 여기서 또 하나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 금속은 말이야. 전류가 흐를 때 이동하는 입자 누구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겠지. 이렇게 해서 끄덕거리면 안 돼. 양이온은 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와 정신 나간 거야. 아까 막 미리 정답을 얘기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해요. 무식한 소리 했지만 이온 결합 물질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하지 않아. 그지? 자유전자만 이동한다. 양이온은 이동하면 안 돼. 금속 도선을 꽂았는데 금속 양이온이 이동해. 그럼 막 이쪽으로 막 그 두께가 두꺼워진단 말이야. 금속의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응? 자,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예외, 흑연, 산,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그지? 그러한 산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야. 염기는 왜 안 썼어? 이온결합이거든. 염기는 이온결합, 산은 금속결합. 알지?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 한라산, 이런 건 아니야. 뒷산, 앞산. 그 산은 아닌 게며. 이 산은 몰라. 모르냐? 나 옛날에 허무개그가 있었는데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막 알프스를 넘어서 저 산이다 딱 올라가고 나서 나폴레옹이 한 말, 이 산이 아닌 게며? 우리 때 얘기했던 농담인데 재밌지 않니? 나만 재밌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2탄 막 내려가지고 저 산으로 막 갔어. 막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한 말, 아까 그 산이 얘기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다고. 진짜 나만 재밌어. 너 뭐 하는 짓이야? 아주 그냥 무기 하나 만들었어. 자, 전기음성도 나온다. 전기음성도 기준 누구야? 플로린 몇? 4.0. 4.5라 그랬냐? 그래? 민주적이지 못해. 4.5라 그랬어? 그래? 내 귀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야, 너는 저기 당적이 결정돼 있다. 성장하면 민주당이다. 미국 가도 민주당 가야 되겠네. 공화당 가나. 아, 나 혼자 재밌어. 은영이 질투한다. 어? 자, 아무튼 4.0이야. 내가 이거 외우는 방법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올라. 근데 말이야. 얘 원자번호 몇 번이게? 9번이지, 9번. 홀수, 이주기원소의 홀수 번호가 다 정수야. 질소 3, 그지? 탄소, 궁소 2, 리튬 1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규칙밖에 못 찾겠어. 1, 2, 3, 4 홀수 번호, 그지? 그리고 수소랑 염소 2로 끝나. 2.2, 3.2 이렇게 된다는 거 돼? 그리고 이렇게만 쓰자. 이렇게만 쓰고 얘네 사이에 664 1.6, 2.6, 3.4 이렇게 664 좀 어거지지? 못 찾겠어, 그치? 이렇게 외우자. 알았어? 664 싫어? 매주 얘기할 거야. 매주 얘기할 거야. 그럼 베릴륨은 1.6, 탄소는 2.6, 산소는 3.4. 야, 전기음성도 1인자가 누구야? 플로린이야. 2인자가 누구야? 산소야. 3인자가 누구야? 넘버 3. 넘버 4는 이렇게 간단다. 그래서 외워주는 게 문제,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 스무스하게 푸는 게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되겠어. 자, 이 전기음성도는 말이야. 어디에 활용해? 결합의 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을 해. 근데 결합의 극성으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알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다 극성 공유결합인데 전기음성도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찾는데 활용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만 해도 되니까. 그럼 전기음성도는 어디다 써? 큰 놈이 부분음전환, 작은 놈이 부분양전환. 요 정도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내용을 쌍극점멘트로 옮겨가면 부분양전환에서 부분음전환 쪽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쌍극점멘트는 화살표를 하라 그랬어. 계산하지 말고. 계산식이 있지만 알아들어? 전기음성도에 단위 있어 없어? 없어. 알지? 없다. 뭐 그렇게 하면 넘기자.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루이스 전자점식. 내가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하고 대략 50분에 마무리를 하는데 루이스식만 그리는 방법 설명을 하고 뭐 수업을 끝낼게. 동이 표정이 썩는다. 뭐 화났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화 안 났어? 하나도 참아. 그지? 귀여운 선생이 이렇게 더 안 되는데.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자, 원자의 전자점식 해서 보면은 X라는 원소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최혈전자가 5개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가상의 사각형이 있는 거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상의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하나씩, 먼저 한 변에 하나씩 그려주고 5개인데 그럼 짝을 이루어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화학에서 그리는 루이스식은 얘네들이 고정값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다른 원자에서 전자가 한 변에 하나씩 차지할 수 있게 오면 옥텟 규칙이 만족이 돼. 그지? 그래서 옥텟 규칙과 함께 정리되는 거라서 화학 결합을 이루고 나면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의 루이스식은 너무 쉬워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잠깐 짬내서 설명해도 되니까. 근데 공유 결합에선 같이 가지잖아. 같이 가지는 전자의 쌍이다 해서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혼자 가진다. 혼자 가져.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다 해서 비공유 전자쌍. 그지? 그래서 원래 하나만 찍혀있는 이 전자들은 원래 이름은 홀전자야. 홀전자. 니들 혼자잖아 아직. 홀몸이잖아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 아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 얼굴로.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 살기가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아무튼 쌍을 이룰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지?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 뭐 해가지고 나랑 우리 마누라랑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지? 한 쌍. 근데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사라졌어. 그러면 호랩이 끔찍하지. 그 나중에 뭐 될 거야? 다시 마누라 찾아갈 거야. 아, 그 마누라 말고 다른 마누라?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무튼 너희들 혼자 있지만 나중에 쌍을 이룰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난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이렇게 홀전자로 직접 대놓고 이렇게 넌 솔로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쌍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얘는 홀전자라고 안 부를 거야. 나는 전자쌍이 될 거야. 공유 전자쌍이. 그지?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수소, 베릴륨, 분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해서 얘네들 고정값으로 생각하라 했지. 공유전자쌍수랑 비공유전자쌍수랑. 그지? 홀전자수를 합쳐서 공유전자쌍수로 고정 빡! 값을 매기자고. 수소 몇 개? 1개, 베릴륨 2개, 3개, 4개, 3개, 2개, 1개. 거기다 적어. 거기다 적어. 리튬 빼버렸어. 왜? 이온 결합할 거 아니야, 얘는. 베릴륨은 금속인데 공유 결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없지. 얘네들 홀전자밖에 없으니까. 없고, 질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네 4개만 네 쌍 결합을 하고 만나면 4쌍의 전자쌍을 가질 거라서 뭔 규칙을 만족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는 이렇게 2주기에서 탄질산프밖에 없어. 3주기는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 화학 결합을 하면. 그래서 2주기 문제를 내는 게 주가 되고, 베릴륨과 분소는 옥텟 규칙을 이루지 못하는 예외가 되는 원자들이야. 얘네들은 화학 결합을 하고 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알아들어? 돼? 자, 그래서 루이스식 그릴 때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중심 원자 찾으라 그랬지. 중심 원자의 조건은 누구야? 잘생긴 놈 하면 안 되고, 원자들인데 어떻게 얼굴 알아봐? 자, 뭐가 많아? 공유전자 쌍수가 많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잡는 거야. 돼? 공유전자 쌍수가 많은 녀석.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암기돼 있어야 돼. 공유전자 쌍수, 비공유전자 쌍수가. 그런 다음에 적절히 배치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분자들은 거기 밑에 CO2, FCN, FNO, COF2 있는데 CO2는 안 하고 나머지 3개 그려보면 FCN의 중심 원자는 탄소겠지 4개니까 그럼 한쪽에 F 한쪽에 질소 NOF는 N이 가운데 F 산소 그지? COF2는 탄소가 가운데 산소 플로린 이렇게 그려주겠지? 요게 첫 번째 과정 돼? 이렇게까지 쓰는 게 첫 번째 과정이야. 중심 원자 찾고 배치 예쁘게 하는 거. 자, 두 번째 뭐니? 외곽 원자. 외곽 원자의 공유전자쌍 수만큼 작대 이거 직선을 어느 쪽으로? 중심 원자 쪽으로. 자, 그러면 플로린 공유전자쌍 1개지. 작대기 하나 그릴 거야. 질소 몇 개야? 3개지. 작대기 3개 그릴 거야. 돼? 질소, 플로린 중심 원자 보는 거 아니야. 외곽 원자만 보는 거야. 작대기 그릴 때. 플로린 1개, 산소 2개네. 2개. 이렇게 그리고 마는 거야. 플로린 1개, 1개, 산소 2 이렇게 그리면 일단 두 번째 단계가 끝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비공유 전자쌍 찍는 거야. 고정돼 있잖아. 플로린 3쌍 하나 둘 셋 탄소 없고 질소 하나 그지? 여기다 그리는 게 더 이쁘겠지? 돼? 야, 난 예쁘게 그리려고 위아래로 따로 나눠 찍으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한 변에 2개를 몰아 찍어야 돼. 이렇게 찍는 것도 맞고 이렇게 찍는 것도 맞긴 한데 위아래로 따로 찍거나 이렇게 찍으면 틀리는 거야. 알아들어? 몰아서 찍는 거야. 한쪽에. 자, 플로린, 질소, 산소 되지? 이게 중심 원자 하나짜리 루이스식 그리는 방법. 자, 중심 원자 2개짜리는 자, C2F2, N2F2, C2F4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기본 규칙 자체는 1번과 2번은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근데 중심 원자 2개니까 탄소, 질소, 탄소 이렇게 그려주겠지? 그치?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외곽 원자를 배치할 때는 나눠 가져야 돼. 한쪽에 몰아주면 돼? 안 돼? 안 돼. 나눠 가지는 거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탄소 옆에 하나씩, 얜 하나씩, 얘도 하나씩, 얜 2개씩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2번도 똑같아. 플로린 하나씩이니까 하나씩만 이렇게 직선을 각각 분배된 원자에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2.5가 그지? 중심원자 2개짜리엔 자,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수를 생각해서 부족한 만큼 중심원자끼리 결합하는 거야. 자, 탄소 몇 개? 4개지. 근데 하나 가졌잖아. 3개를 지들끼리 나눠 가져야 돼. 돼? 하나지. 질소 몇 개? 3개 가져야 되잖아. 2개를 지들끼리 나눠 가져야 돼. 돼? 2개 가졌잖아. 2개를 지들끼리 나눠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마지막은 뭐야? 비공유. 그지? 탄소 없고 돼? 귀찮다. 알겠냐? 이렇게 그려주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방법이야. 숙제는 말이요. 숙제는 1단원 2랑
2단원 1 기출문제 기출문제 1단원 2랑 2단원 1이랑 그리고 앞에 저 25쪽까지가 지난주 숙제였어. 근데 뒷장 빵 넘기면 페이지가 훅 넘어가. 그지? 페이지 엉망진창이야. 30쪽부터 44쪽까지 44쪽까지 페이지 수가 30에서 44니까 되게 많은 것 같잖아. 중간중간 막 페이지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했지. 예서야 꺼주세요. 꺼지세요.